안녕하세요. 네, 문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이유는 이제 서툰 표현 방식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모습은 애들한테 이제 막말도 잘하고 되게 거칠게 말하고 츤데레라고 생각을 해요. 츤데레가 이제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태연이가 저를 위해 목걸이를 짜줄 때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아 이게 뭐냐고, 아 색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아 왜 이런 데 시간 투자하냐 이러면서 되게 속에 없는 말을 자주 하곤 해요. 츤데레처럼 행동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솔직함이나 오글거리는 표현 같은 걸로 이제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제 속에 없는 말을 겉으로 함으로써 조금 차갑고 세 보이고 약간 그렇게 말하면서 강해 보이고 좀 더 약간 세 보이고 싶어서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로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걸 애들하고 싸우면서 학교에 대한 반항을 싸움으로 표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내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또 5학년 때까지 매년 계속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싸웠어요. 치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반에서 이제 좀 인지도가 높아지고 좀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만심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꿈이 복서였어요. 싸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6학년 때 수원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이제 수원으로 전학을 가서 이제 반에서 애들하고 놀고 친해지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친구들이 오더니만 첫 마디부터 야 너 담배 피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보이고 싶어서 이 새끼들한테 앉히고 싶어서 피는데? 라고 대답을 해버렸고, 이제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학교 끝나고 문방구 앞으로 오라고 해서 학교 끝나고 이제 문방구를 바로 갔어요. 어느 골목길로 끌고 가더니만 담배를 주면서 담배를 펴보라고 막 권유하고 막 협박 같은 거래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담배를 펴본 적이 없고 굉장히 몸에 안 좋고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세 보이고 싶어서 나 지금은 금연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애들이 저 새끼 분명히 거짓말 친다고 이러다가 막 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자고 해서 싸웠는데, 저는 분명히 거짓말 친다는 애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나중에는 저 1대1이 아닌 그냥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많이 안 맞아서 엄마는 몰랐을 텐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어쩌다가 학교에서 화해를 했고, 이제 화해를 하니까 그 무리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좀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괜히 애들이 하는 게 다 그냥 기분 좋고 신기하고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인간 쓰레기 짓을 한다고 느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점에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서 껌 한 통을 샀는데 뱃속에서 과자가 막 후두둑 나온다든지, 아니면 후배들 보고 5학년 애들 보고 중학교 어떤 형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안 가져오면 너네 집 찾아가서 너를 밟는다라면서 협박을 하고 돈까지 뺏었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고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그 무리 중에서 제일 센 애가 저희한테 다 시켰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저는 떨어져 나오기 싫었고, 그 친구가 시키는 걸 안 하면 맞기 때문에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시키는 건 다 했어요. 완전 오봉이었어요.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강하지 못해, 나는 더 이상 약한 애들한테 위압감을 못 줘 라는 생각에, 그 약한 애들한테도 나는 강해 보이기 위해 그 무리에서 이탈을 못하고, 만약 그 무리에서 내가 이탈을 한다고 하면 나 분명 왕따가 될 게 뻔하니까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내내 시달리다가 이제 중학교를 알게 됐고, 감리중학교를 알게 됐고, 입학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고 폭력을 쓰지 않으니까 수원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입학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와서 이제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폭력도 나한테 안 쓰고, 그러니까 저는 벌써 제가 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네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랑은 노는 거랑 스타일 자체가 다 아예 다르고, 말도 여긴 되게 사근사근한데 그쪽은 되게 험하게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또 되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당했던 그 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중학교에 올라와서 중학교 친구들한테 그걸 풀었어요. 저는 장난이라고 때리고 놀렸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폭력으로 느꼈어요. 이렇게 돈도 뺏고 폭력도 쓰다가 1학년 2학기 때 이제 제가 때리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저만 빼고 이제 다 합심해가지고 저를 왕따를 시켰고, 저는 그때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때릴 사람이 없어지고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러다가 한 학기가 지나가고 이제 저희 학년 중에 반은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후배가 들어왔고, 친구가 이제 없으니까 친구한테 폭력하고 돈 뺐던 걸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후배가 들어와도 같은 상황은 똑같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때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중2병에 걸려서 막 미친 듯이 방황하고 그 선생님이랑도 안 맞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 싫다고 앞에서 그냥 대놓고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랑 연단까지 했고 엄마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 와야 됐어요. 제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엄청난 죄책감과 내가 왜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에 자살 충동까지 많이 느꼈고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어서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 가기 전까지 학교가 너무 싫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고 맨날 같은 사람에다가 맨날 같은 선생님이고 학교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교사가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선생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말을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는 필리핀 선생님들이 나를 보고 이제 저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잘 대해주고 가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에 되게 설레었고 그렇게 필리핀에서 여유를 많이 찾고 힐링이 되어서 한국에 왔어요. 필리핀을 이제 갔다 와서 중학교 이제 3학년 때가 되었는데 이제 갔다 와서 폭력성하고 반항심 이런 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때는 이제 폭력을 했을 때는 되게 밤마다 그냥 불안했어요. 제가 내일 선생님한테 말하면 어쩌지, 엄마가 알면 어쩌지, 엄마가 학교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폭력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잘 때 일단 되게 편하게 잤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그때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1학년하고 2학년 때 있었던 반항심과 폭력성이 많이 사라지고 사라졌고 안 좋은 버릇들도 거의 다 고친 것 같은데 아직 입이 험한 거랑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는 건 아직도 안 고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친해지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애들한테 친해질 때 좀 갈구면서 친해지는데 그래도 가끔 제가 생각해도 심할 정도로 사람을 갈구는데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싫어하는 몇몇 빼고는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갈구거나 뭐라 하면은 말이라도 몇 번 더 하니까 말 섞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이 친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갈구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역시 좀 재밌는 게 더 커서 갈구는 게 좀 더 좋긴 이런 식의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 저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놀리고 갈구는 걸로만 친해지려고만 했고 이걸로 거의 6년 정도 이런 식의 표현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나만의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한 번에 고쳐지고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바꾸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나서 되게 미안했어요. 되게 미안했고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되게 불편하고 찝찝했어요. 네, 앞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거고요. 제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 이제 무의식 중에 툭툭 좀 거친 언어가 나올 것 같은데 상처받게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태연님 말씀 잘 들었고요. 태연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 분, 네, 말씀해주세요.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있을 것 같지 않았지? 네. 아, 그렇지. 네. 제가 단디 처음 와서 1년 있다가 첫 담임을 처음 했어요. 제가 담임이라는 걸 처음 했을 때 우리 반에 나연이랑 태환이가 우리 반이었어요. 그래서 첫이라는 단어에 되게 잘 쉽게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오니까 또 애들 둘이가 있는데 정말 밀착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혹시 과거에 담임이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까봐 항상 한 발자국 떨어져서 두 아이는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태환이는 참 사연이 많죠? 네. 제가 담임 처음 했을 때부터 태환이는 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제가 50살에 간대학교에 왔는데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는 처음이에요. 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제 주위에도 그렇고 제가 다녔던 애들 중에서는 태연이처럼 말 안 듣는 애는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성이 부드럽고 약하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금산 청소년 복지과에 거기 상담센터에 맨날 아침에 지랑 차 타고 가서 거기 들여놓고 나는 차 안에 앉아서 1시간 기다렸다가 상담 끝나면 데리고 오고 그거를 한 3개월 했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부드럽는데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다가 또 기숙사에 생활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위기가 다가와서 우리 집은 방이 하나뿐이거든요. 씨랑 나랑 같은 침대에서 같이 3일을 잤어요. 학교에 기숙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발표 때 내가 11기 발표 때는 거의 오려고 되게 노력하고 거의 왔는데 저 녀석이 정말 대충대충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발표하고 언제까지 들을까 이러면서도 제가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연이 발표할 때까지 자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제가 좀 깨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이번에 발표는 좀 진지하게 하나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작년에는 제가 못 들었고 지금 들은 것 중에서 발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원님을 보면
되게 뿌듯하고 되게 기뻐요. 그리고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다 태연이 말을 안 들었던 게 아니라 참 태연이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어떤 하여튼 핀트가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아마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와 쌤이나 명 선생님한테 아마 발표를 너무 잘했다고 아마 칭찬할 전화를 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연이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기고 앞으로 더 3학년 되면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마칠게요. 네. 네, 태연이에게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세요? 영환이 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네, 요새 막 뭐지 그런 용어 있잖아요. 신데레처럼 상남자 이런 용어 있잖아요. 상남자. 제가 태연이를 딱 만났는데 태연이 속에 그 감수성, 섬세함 그게 딱 녹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이질 않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저는 상남자를 이거 아주 근육질, 원울력 같은 사람을 상남자로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섬세함, 부드러운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저는 상남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태연이를 딱 보는 순간 맨날 저 녀석 상남자야 라고 제가 아침마다 뿌듯해요. 그럼 뭐 태연이가 늦게 오거나 전체 모임 없어지거나 그래도 뭐 기말평가 준비하겠지라고 믿음이 가거든요. 상남자로 변해가는 박태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표현이 참 고맙습니다. 말도 잘 봤습니다. 네, 태연이 발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 줄 얘기만 해보고 저건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게 참 속은 참 그러는데 상처받은 애 많을 거예요. 주식 때문에. 네, 좀 때려도 뭐 기분 나빠할 애 아니에요. 단순한 놈이어서. 좀 그래도 한이 중학교 때 베이비 로션 바르고 다녔을 때랑 요즘 그린핑거 바르고 다녔을 때랑 다르거든요. 로션도 다르고 애가 또 달라졌어요. 네. 참 그냥 많이 순해진 것 같아서 너무 네 잘했어요. 네, 태연이. 사귀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다정한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기사에서 애들 야 있잖아 박태환 진짜 다정하다 이러면 뭐야 진짜 말해서 못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태환이의 다정한 목소리를 모두 듣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줍시다. 그런 그리스도를 바르는 태연이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